네, 오늘 짱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에 따라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두 분의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ISL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성 본부장님과는 네. 오랜만, 그리고 김성훈 대표님과는 첫 만남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시 오늘장 랭킹 5 진행을 하게 됐네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좀 드려볼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지는 것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유럽 쪽에서면 EU 쪽에서의 영향력이 강한데 우리가 찐수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장에서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이번 주에 간다는 논리인지 오전 반짝이 아니라는 것과시 또 다른 힌트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죠. 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마침 SNL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가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정말 이례적이죠. 네, 이게 TV 프로에서 해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많이 지나간 그러한 주말인데 결국 포인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본 유럽은 지금 당장 자기네들 영토 바로 옆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니까 방산에 대한 국방비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유럽은 당연히 국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들만의 일인데 그들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거지 정작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맞을까? 네. 이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첫 번째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한 그 국방 기업들 혹시 많이 들어보신 기업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미국은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유럽은 사실 그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발발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들이 좀 더뎌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단 국가이다 보니 발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가격, 이제 두 번째로는 성능.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제품들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지금 다 잡고 있다 보니 사실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유럽 방산주들이 바로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계속 이제 심화되다 보니 지금 유럽 국가 내의 방산주들도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가 그러니까 순서가 유럽부터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 내에 방산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테마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실히 지금 실적을 지금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을 과연 추격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금 방산이랑 조선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도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오늘 빅텍, 퍼스텍, 스페코와 같은 소형 방산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제가 뭐 무시한다, 폄하한다 그건 아닌데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산, 조선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이라도요? 네, 지금이라도. 하지만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은 복합적인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방산도 하면서, 로봇도 하면서, 혹은 방산도 하면서 드론도 하면서 이런 기업을 찾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뭐 에이럭스와 같은 로봇주들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군 내에 방산도 있거든요. 그러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건 성향에 따라서 지금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서 쫓아가신다면 반드시 손절 라인을 걸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체적으로 덜 올라간 쪽에서 방산이 묻어있는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시장은 방산이란 테마 그 뉴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한화 그룹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수급에 따라서 시세가 이쪽으로 붙는 건지 이것조차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가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이 붙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는 돈을 벌어들이느냐 못 벌어들이느냐로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번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에게 혹은 거대한 계약 규모가 나왔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들이 나온 거죠. 유럽의 방위비가 증가되고 유럽의 방산주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수급을 동반해서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되실 분들은 쫓아가되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낮은 위치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는 게 맞다? 네.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윤 대표로 넘어가서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요즘 방산 이야기가 좀 많으니까 짧게 의견 들어보고 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버무려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짧게요. 대표님, 저희 방산주 지금 높은 구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것만 짧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는 성향상 우리 본부장님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또 기회는 온다. 예, 그래서 방산주 가운데에서 좀 저렴한 뭐 현대로템이나 풍산 쪽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자. 네. 가격적으로 조금은 숨고르기 구간을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가파르게 뉴스에 따라 올랐던 재건주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다만 장 초반에 크게 쿵 하다가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떤 형식으로 봐야 될까요? 그냥 테마는 테마의 논리로? 지금 보면은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이 그 젤란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서로 이제 빈손으로 회담장을 떠났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전은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건주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형식으로 바라보냐면 러시아의 광물 히토류 생산 관련돼서 거래건이 미국에 일부 양도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친미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젤란스키가 좀 배제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그 관련주의 희비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HD 현대인프라코 광물의 생산과 관련돼서 러시아에 대한 기득권을 미국이 따낸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재건, 우크라이나의 이 랩테이션과 관련돼서 일단 협력과 과거에 이력이 있었던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반등세를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 이제 건설 기계가 중국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서 미국 비중이 30%까지 작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는 이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흐름이 조금 더 전개될 수 있는 기계업종, 대형 기계업종들에서 오히려 일단 그 이득이 있을 만한 뭔가 어느 정도의 힌트가 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앞서서의 그 옥석 가리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앞서서 두 종목이 조금 더 이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존재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의 건설 기계 쪽에 배팅을 좀 더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HD 싶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고요. 좀 묶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 열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이 동반해서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힌트죠. 그리고 미국 해운 쪽에서 또 한 번의 러브콜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트럼프 수혜주다 아니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조선해운도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떠한 논리로 오늘장 움직인다고 보시는지 일단 전반적인 뷰 먼저 듣고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지금은 조선하고의 방산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성도 모호하죠. 그렇고,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이 트럼프 정상회담을 계속 보일수록 LNG에 대한 프로젝트 계속해서 거래를 이제 국가 간의 거래를 LNG로 풀어가는 그런 거래 협상의 카드로서 존재를 한다면은 그것은 국내 조선주들에게는 크나큰 수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HJ 중공업이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네.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지금은 HJ 중공업이 별도의 이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현재 이제 국내 1호 이 함정 방산 업체로서의 지정되면서 미국 해군에서 이 함정 정비 협약이라고 해서 MSRA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들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오션하고 기존의 HD 현대중공업이 에메랄드사의 건조 사업에 먼저 진출했다면 경쟁 상대로 한번 떠올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경쟁 상대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나오션이 주가가 빠지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원체 캐파가 파이가 지금 커졌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뭐 하나오션에 대한 중립 레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어떤 착오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은 문제 없다. 네,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숫자에 대해서 폄하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밸류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MRO와 관련된 미국과 MRO와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본 이 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 앞서서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서 10%의 또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한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5% 관세, 거기다 이제 통행세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일단 조선업종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조선업종과 관련돼서의 흐름은 사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일부 매물 출회가 있었지만은 오늘 보니까는 가주가율이 장중 가주가율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수급적인 논리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오션이 전고점을 다시 뚫으면서 신고가 연출을 한 점을 일단 부각을 할 수 있다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조선주는 방산주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존의 주도주의 역할을 시장에서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후풍을 받아서 빠진 흐름에서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가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조종시마다의 매수 관점은 뷰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되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는 있을 수가 있으니 네. 거기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워팩에 국산화에 특화된 엔진 쪽도 수급이 일부분 붙는다면은 따라가서 우리가 수익화 전략을 전술적으로 취득할 그런 종목들로서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모해 놔야겠네요. 조정이 어느 정도일 때 들어가야 되나, 이게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사인데 저희가 메모해 놨다가 대표님 오시는 날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각 제가 체크를 해놓도록 하고요. 짧게만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앞서 방산에 관해서는 지금도 네. 고를 외쳐주셨잖아요. 그럼 조선도 고입니까? 더욱 고인데 더욱 고요. 네, 종목을 잘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O를 보신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네. 됩니다. 지금 MRO의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이고, 그 다음은 HD 현대중공업이고, 그 다음은 HJ 중공업. 이제 이렇게 순서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준은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 MSRA 자격 획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좀 나눴을 때 순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은 안 되어 있느냐? 일단 HD현대중공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든지 필리핀, 그러니까 미국 외에 MRO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RO 사업에 대해서 기술력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작년 4분기 말에 하나오션과는 다르게 미국 쪽에 입찰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달에는 미국에 이제 MRO 사업에 입찰을 좀 했기 때문에 상승의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쪽은 하나오션보다는 어떻게 보면 MRO 산업 기준으로만 본다면 HD현대중공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HJ중공업은
일단 너무나 막연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속도 조절이 너무 급하니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거나 혹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자격 획득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선별적으로 그렇죠. 투자하자라는 조언 항상 주고 계십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묶어서 진행을 해봤고요. 강한 쪽을 좀 먼저 조명해봤어요. 다음은 조금 아쉬운 쪽, 안타까운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요. 이 부분 좀 이야기를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에코프로 BM이 한 번 더 밀리네요. 5%대까지 하락 흐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한 번 더 밀리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그랬고 지난주도 뭐 뉴스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많이 있었잖아요. 김태선 본부장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단기적으로 이런 장세라면 그래, 이 정도면 이벤트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 분명 계셨을 거고, 그래서 전고체가 가네. 그럼 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터배터리 행사, 큰 행사인데 요즘 2차 전지 잠잠한 것 같아. 내일 있을 이벤트니까 약간 발 담가볼까 해서 들어가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올랐다고 하기엔 너무나 강했습니다. 특히나 뭐 많이 아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과 같은 전고체 배터리가 갑작스럽게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너무나 강한 강세를, 대표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100%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일정이 있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란 조금 욕심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로뉴스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사실 2차 전지는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많이 봤었던 투자자인데,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공시가 좀 나오면서 네. 가뜩이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수가 좋을 때 나왔더라면 그걸 역이용해서 또 투자를 하는 심리도 있었을 텐데, 그날 하필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무너질 때 뉴스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 그리고 테슬라도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 지금 투매의 가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서 저는 뉴스를 좀 통한 그 매매 전략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우선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 저는 버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도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뭐 10%대, 20%대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비중 축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손절도 지금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좌에 마이너스 80%, 90% 손절한다고 그게 얼만큼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버텨내셔야 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고, 언제까지 없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코너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항상 2차 전지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부장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점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어느샌가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게 돼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전면에 세우진 않았지만 2차 전지도 캐나다 쪽의 관세, 그리고 자동차 한다면 관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라는 카테고리에 일제 좀 내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묶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대표님 좀 받아주시죠.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자동차만 일단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날도 있네. 2월 성적표 좋았다고 하더니 역시 그래도 뭐 관세 이 정도면 다 소화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변동성이 큰 쪽을 본다면 또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판매 호조, 2월 판매 호조가 나왔는데 그것이 핵심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지난해 수출한 이제 현대기아차 자동차 한 280만 대 중에
이제 수출 물량이 한 절반이 넘는데 그 중에서 미국향이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이제 한 10%대 부과. 근데 이제 25%대 만약에 부과하게 될 수도 있는데 10%대 부과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합산해서 영업이익은 한 4조 가량이 줄어든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추세적인 하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현대기아차가 일단 그 내연차의 비중은 많지만 이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합산 전기차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유럽에서의 판매율 전기차를 보면 테슬라가 뭐 한 50% 가까운 감세를 보여서 그 틈새를 뭐 현대기아차가 이제 틈새를 전략을 짠 게 아니고 중국산 이 자동차가 채워졌다는 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고 그렇지만은 이 밸류에이션 싸다는 논리로 해서 접근하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전구체에 대한 배터리 양산에 대해서 뭐 파일럿을 의왕에 좀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캐즘을 계속 극복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이 정의성 회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멘텀적으로는 충분히 여러 가지의 모멘텀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숫자로 표현을 단기간에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근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지만으로 주가를 부양하기는 쉽지 않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단 행정명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이제 유럽 다음에 또 타격을 받을 이제 차례가 온다. 그것을 일단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지지 구간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김세현 본부장님이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부정적으로 했지만은 저는 없는 상황에서는 한번 물려도 요 상황에서 한번 물려도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면? 네, 지금이라면 2차 전지 쪽을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숫자보다 모멘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타이밍이 조금씩 돌아오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더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는 지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이쪽에서 투자 힌트를 본다면 1월에서 2월로 나오는 그 수출 데이터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늘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다른 부품사 다 밀리지만 하나 잘 살아남죠. 코리아 FT. 그래서 이제 부품사 쪽에서 보신다면 코리아 FT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어떤 불안감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거 이거죠. 반제품 가져와라. 그럼 여기서 같이 조립하자이기 때문에 반제품 생산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와 운반할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세 기업으로 압축을 해서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오늘 살아있는 기업 지금 이 포인트에도 불기둥 세우고 있는 쪽이 투자할 만한 어느 정도의 힌트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이 나뉘었습니다. 전기차와 기존의 차. 근데 그 사이에 중립적으로 있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저는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시장 이야기와 플러스 돼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발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서서히 그래도 벗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까? 본부장님 계속 이어서 받아주시죠. 일단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가 지금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될까요? 아니면 진정이 될까요? 뭐 사실 엔비디아 무너지면 다른 주식도 힘들긴 합니다만 반도체 직격탄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따라 다르냐?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애초에 조금 낮은 가격에 사셔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조정이 크게 막 투자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대한 고민은 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신 분들이 아마 사셨을 종목은 크게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최근에 급락은 무서울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투심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올해 엔비디아는 뭐 크게 오를 만한 이슈도 그렇다고 크게 빠질 만한 이슈는 없이 계속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를 만한 이슈라고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딥시크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 이슈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딥시크가 이 판 자체를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 굉장히 많은 AI 플랫폼들이 지금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들 다수의 어떤 엔진 기반이 HBM보다는 약간의 저사양,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나오는 플랫폼들이 지금 우후죽순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문제, 발열에 대한 이야기, 발열을 어떻게 잡겠다, 지금 어떤 식으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빠질 일도 저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반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습은 무엇으로 할 거냐? HBM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는 좀 정체된 상황 속에 위아래 저는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줄을 지금 잘 서야 되거든요. 어느 쪽에 지금 매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투심이 달라질 것 같아서 반도체는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보단 조금은 더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럴 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사는 게 맞다. 대형주는 시세 나서 쫓아간다? 말이 쉽죠. 근데 쫓아가면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형주로 고민하신다면 SK하이닉스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약간은 근데 조선 방산 쪽에서의 수급적인 이동이 살짝 있어야 이쪽으로 온다라고도 그건 생각은 그렇겠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저희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야기만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오늘 이슈가 있어서 이 이야기 뭐 시세가 강하게 나진 않지만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왕이 부장의 방안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장 초반에 좀 엔터가 흔들리나 싶었는데 YG 뭐 오늘 다시 한번 견조하게 신고가 지금 뚫어내고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지난주에 컸잖아요. 그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중국발 모멘텀 기대도 될까요? 기대는 계속 가져야 되고, 이 끝나지 않은 지금이 이제 현재 진행형 초기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방안이 이제 부장이 무산됐다. 이거는 사실 뭐 대사관 테러 리스크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중국에서도 뭐 이구환신 정책, 소비 증진 이러한 키워드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올해 그런 빅 이벤트고, 현재로서는 중국발 소비주 관련돼서는 관세에 무관한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게임주라든지 이게 두 가지 양날의 모멘텀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관련주들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종목으로 좀 탑픽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NC소프트나 시프트업은 중국의 판호 발급이 완료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하이브도 이제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제 멤버들이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한한령이 해지가 됐을 때 그러한 활동 능력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섹터들 안에서도 이제 한한령의 해제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OTT 관련주들, 이런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비용에 대한 축소, 그리고 앞서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일부 종목들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근거로 봤을 때 주가가 뭐 바닥에서 한 30% 올랐어도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하니까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하면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서 대표님, 이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지금 세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희 관세 이야기 대표님 진짜 많이 했잖아요.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양에서 나올 텐데, 그럼 뭐 식품, 뭐 밀가루, 광물 이쪽에 대한 흐름도 나올 거잖아요. 그쪽에 대한 베팅을 해보는 전략도 있을 텐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틈새 전략으로도 이제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반사익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섹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식료 세트라든가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도 있지만은 그것은 단발성 이슈에 불과할 가능성들도 있어서 좀 더 확신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가 좀 뒤에서 끌어줄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저는 고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이구안신이라든가 AI 투자에 대한 이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우는 전략을 딴다면 저는 오히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땐 SK 하이닉스도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은 반도체 중에서 SK 하이닉스 쪽도 한번 지켜보자. 두 분의 의견이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모아지기도 했네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 큰 틀에서는 소비 이렇게 좀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5개에 대한 키워드 이렇게 정리해 오늘장 랭킹5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